고리 원전 인근 비상계획 구역 설정을 놓고 경상남도와 환경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안전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테크윈 노조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그룹 사업장에서의 첫 파업입니다. 경남 지역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이 17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리원전 인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두고 경상남도와 환경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구역을 최소화하려고 환경단체는 안전을 이유로 더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 사고를 미리 예측해 대피소나 방어물품 등을 준비하는 구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구역을 애초 고리원자력 발전소와의 직선거리 8에서 10km에서 20에서 30km로 확대했습니다. 새로 포함된 곳은 양산시와 김해시. 양산 지역 시민단체는 양산시 전체 주민이 포함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인 30km까지 보장을 주장했지만 경상남도는 최소 범위인 21km 안을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했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 때문입니다. 관광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원전에 포함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어떤 농산물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또 어떤 뭐 관광 관련해 가지고 이쪽으로 환경단체는 안일한 대처라고 반발합니다. 행정 편의주의, 예산, 이미지 이걸 가지고 더 또 축소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법규에는 30km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확대해서 40km, 50km까지 해달라. 경상남도가 제출한 비상계획구역안은 한수원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22일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도의원들은 교육감과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질의에 나섭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개원하는 경남도의회 임시회는 도정 질의부터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중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정말 무상급식을 할 수 없는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이 무상급식 감사 결과를 뒤늦게 공개한 이유가 뭔지 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아무런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중재를 원하신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야권 도의원들은 홍준표 도지사에게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이유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법적 절차를 어긴 점을 따질 예정입니다. 또 자치단체의 재정난은 복지사업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 홍준표 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도정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처리도 관심사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해가지고 이번 임시회 내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상남도와 교육청에게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이 내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같이 갈 수 없다면 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본청 사무관, 장학사 이상 간부들과 교육장, 직속기관장들과 잇따라 회의를 열고 학부모가 1인 시위를 할 때 어느 교장은 꼴 보기 싫으니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해라고 했고 집회 시위 현장에도 교육청 간부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일해야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화그룹 매각에 반대하고 고용안정보장을 요구하는 삼성테크윈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그룹 사업장에서의 첫 파업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시작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선포합니다. 기업 노조인 삼성 테크윈 노동조합이 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무노조 경영으로 알려진 삼성그룹에서의 첫 파업입니다. 방산업체여서 파업 참가자 제한이 따랐지만 경기 판교조합원 1000명 등 1200명이 모였습니다.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등을 위한 20여 차례 교섭에서 사측이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유지 내지는 개선을 부분에 대한 미치지 못하는 답을 가지고 교섭에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복수노조인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에는 기업노조의 교섭은 매각을 전제한 것이라며 교섭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해직 징계도 내려졌습니다. 삼성테크윈지회 대의원인 박진호 씨는 지난 3일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 간부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29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 회사에. 그러나 노동자에게 해고라는 것은 중직계를 내려므로 해서 참 회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지금 다 허울이었다.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곳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토탈 등 모두 4곳. 민주노총 소속인 삼성테크윈지회에서만 해직과 정직, 감봉 등 징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사측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징계와 파업으로 노사 간의 대립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4조 원 시장 규모의 항공 정비와 유지 보수, MRO 사업 유치에 사천과 청주에 이어 인천도 뛰어들었습니다. 사천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사업자로 선정돼 항공 MRO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조 2,700억 원을 투자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 120대를 교체하는 건국 이래 최대 군수 산업입니다. 사천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KF-X 사업을 맡았습니다. 항공기는 생산업체가 정비와 유지보수, MRO 사업을 맡습니다. 카이와 경상남도는 사천에 31만 제곱미터의 항공 MRO 단지를 조성해 군수와 민수 물량을 장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MRO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공 MRO는 2025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 4조 3천억 원에 고용 창출 7,000명, 항공기 생산과 맞먹는 경제 파급 효과입니다. MRO 유치에는 충북 청주와 인천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군수와 민수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항공 정비 산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유리한 고지는 경남이 차지했지만 사활을 건 청주와 하루 900편의 국제선이 운항하는 인천의 도전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부는 MRO 단지에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연말 안으로 적지를 선정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경남 지역 신선 농산물의 수출 실적이 17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탄탄한 수출 경쟁력 덕분인데 그 배경을 송금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 좋은 딸기를 골라내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60여 개 농가에서 재배한 딸기가 한 곳에 모여 선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 사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수출 활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이 농단은 지난 한 해 수출 7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리산이 받쳐 있기 때문에 낮과 밤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아주 좀 좋고 그래서 경도가 아주 높은 딸기이기 때문에 동남아의 더운 지역에 가도 상당히 오랫동안 저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함양으로 생산 공장을 옮긴 이 알로에 가공업체는 2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공장을 경남으로 옮긴 이유는 부산항과 상대적으로 가까워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수질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공기가 또 아주 깨끗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100여 개국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서 10만 달러 넘는 수출 실적을 낸 경남 지역 업체는 모두 73곳. 천혜의 자연환경과 오랜 시간 쌓아온 농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상남도는 신선 농산물 수출 분야에서 17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안상수 시장은 사건의 진상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 수사검사였던 안 시장을 비롯해 고문 경관 등 1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산청군이 지난 2012년부터 204억 원을 들여 매입한 공무원 임대아파트 129가구가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며 행정자치부가 매각을 권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자립도 13.4%로 전국 최저 수준인 산청군이 204억 원을 들여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매입하고 반값에 임대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산청군은 전체 공무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른 시군에서 출퇴근하자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 신사옥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LH 첫 입주 부서 직원 400여 명은 오늘 진주 신사옥으로 출근했으며 다음 달 초순까지 5차례에 걸쳐 본사 직원 1,500명이 진주로 이전을 마치고 개청식은 6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LH타워 신사옥은 지상 20층의 본관과 3개의 부속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군항제 기간인 오는 10일까지 풍물시장에서 다문화 사랑 장터를 운영합니다. 경찰은 외사협력 자문위원회 회원, 또 자원봉사자와 함께 장터를 열어 수입금 전액을 다문화 가정 돕기와 장학금 기부에 쓸 계획입니다. 진해경찰서 외사협력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다문화 가정 초중고교생 30명에게 장학금 790만 원을 전달해왔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 14억 원을 4년 만에 탕진한 뒤 스마트폰 등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